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겐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 주길 바래. 그대만이 소중한 너를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아,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다른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을 사랑할게. 안녕하세요. 영어 연구가 꿈튜버 램입니다. 왜 영어 연구가가 먼저 나왔냐고요? 오늘은 영어에 조금 더 제가 무게를 실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영어를 좀 잘못 보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뤘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좀 잡고 가야 할 부분은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을 보면요. 초등 영어 단어, 영어 동사 단어, 대화 명언, say, hear, perceive인데요. perceive에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사이 되게 좋다, 그쵸? 부럽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genuine이 강세가 이음절에 있는데 좀 이음절에 있는 것처럼 발음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예,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원래 제 성격이라면 버리는 편입니다.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는 게 깨끗하고 좋죠. 그렇죠? 근데 수정할 건 수정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도 다 가슴으로 품고 가도 되겠다. 뭐 좋았던 기억들도 많을 거고 그런 것까지 다 원점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런 생각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우선 버리고 도망치고 없던 일로 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건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죠. 내가 맞설 수 없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전 이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을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네. 자, 오늘의 지금 목이 노래 부르느라고 연습했거든요. 저 노래 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한테도 보내고 또 따뜻한 하루 내용도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이 노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따뜻한 하루 내용 참 좋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듣겠지 뭐. 그쵸? 자, 오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상편지의 주제는요.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say, hear, perceive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엔 강세 틀린 부분 없습니다. 한 번 틀리지 내가 두 번 틀릴 것 같아? 안 그래 나? 자, 대화를 하는 둘의 모습인데요. 엄마와 그리고 아들이네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하는 내용과 전달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 전달이 되는가? 이게 제 오늘 주제입니다. 100이 전달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인 애덤스는
미국의 평화주의 사회운동가로 아동과 여성의 8시간 노동 준수, 이민 여성 보호, 최초의 소년 재판소 설립 등의 운동을 지도하여 1931년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는 1889년 시카고의 슬럼가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사업가인 Her House를 설립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빈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동을 위한 교육과 환경을 위해서 아동 노동 폐지 등에도 힘쓰며 가정 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게를 1시간 늦게 열더라도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오븐 속 음식이 타는 것보다 가게 문을 일찍 열어 수입이 조금 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은 부유층보다 삶의 여유가 없고 그것이 대화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더더욱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기에 그녀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 있습니다. 자, 대화란 어떤 것인가? 누군가가 말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는 오해의 불씨를 끌 뿐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면에 가정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가족의 화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대화입니다. 오늘의 명언.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 자,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 잘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도 오늘의 명언 준비를 해봤는데요. 2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명언이 하나 더 있어서 2개 준비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I said, but it matters what the other person heard. 자, 내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인데요. 하나 더 있어요. 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munication is to hear what isn't being said. 자,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 여기에 핵심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 요걸 조금 말을 돌려서 말의 내용이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요 정도로 제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say하고 hear를 보게 되는데요. 오케이. 우리의 내면의 아이. 자, say하고 hear를 봤을 때 say가 상당히 높아요. 그쵸? 좀 떨어졌다가 말 자체가 좀 말도 좀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건데 예, 암흑기랑도 일치하네. 그리고 hear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모르지만 갭이 너무 커요. 그러나 say와 hear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100가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듣는 건 얼마 안 되겠다. 한 30% 정도 되려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쵸? 자, 그래서 say와 hear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저는 이 I에서 E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I일 때는 듣는 걸 좋아했고요. E일 때는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있죠. 그쵸? 이게 방송을 혼자 할 정도면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완전 수자증이라는 얘긴데, 그치?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한 11초 듣고 끄시는 분들 21초 듣고 끄시는 분들 계시죠? 양심 막 찔리죠? 어쩔 수 없어요. 에이,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듣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몇 분 동안 들어줬는가에 따라서 전달의 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빠랑 대화를 막 하는데 오빠는 신나게 얘기를 해. 근데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의 감정,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의 생각, 이런 건 제가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고 팩트만 받아들인다. 그럼 그게 제대로 듣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걸 어원이 밝혀줄 겁니다. 우선 제가 say의 어원을 보면 utter,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고대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follow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100% 인정을 받은 부분이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돼? 얘가 원소야 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ollow라는 건 따르다고, 따를 것이 있다라는 거니까, 말이 따를 것은 뭐냐? see에서 speak, 보는 것을 말하다.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보는 거니까 생각,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감정,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 단어, 어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 수 있는가, 이걸 대화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오빠가 야, 내가 뭐 떡 사줄까?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필요한 게 떡이라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네가 내가 사주는 거 먹는 거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러는 거 더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이잖아. 나는 어떻게 들었나? 와, 떡 좋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오빠가 나를 좋아해서 저 말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거 한 번도 고려를 안 하고 떡 자체를 생각한 거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들을 보면 다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정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네가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 그러면 나도 흔들려, 나 무서워 네가 떠날까봐. 침묵 속에서 때로는 뭐해? 라는 말로 그런 생각들을 나한테 전달하고 있었는데, 내가 받은 건 무뚝뚝해, 단답형이야,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사랑 안 하지, 나 선택 안 할 거지, 나 오빠 못 믿어, 나 불안해, 나 떠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었네요. 내가 한 말이 왜 실망을 준 걸까? 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했는지 계산을 했을 것 같다. 소름 끼치는데? 장난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저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최악의 케이스예요. 예, 저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흉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짜 희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대어에서의 희열은 희열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희열은 희열이지.
들리는 걸 듣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갈 겁니다. 자, 그리스어까지 가면 perceive의 개념이 나오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딱 잡아서 이 부분은 내가 꼭 들어야겠다 딱 잡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perceive예요.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해줬지?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에 꼬박꼬박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 사람이 왜 카톡으로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는 거지? 이 사람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내가 더 많이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표현은 전혀 안 하고 엉청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실망했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왜 그때 멍청했고 지금은 좀 똑똑해졌냐? 와, 억울하다.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저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억누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젠 내가 불안하게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때 똑같은 나라면 안 돌아가요. 저도 내가 달라졌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오빠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나. 아, 진짜 이거 사적 방송이다. 자, perceive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here에서 잡아야 되는 건 perceive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개념 볼게요. 자, 우선 say의 현대적 개념 같은 경우는 말을 사용해서 감정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잘 잡았어요. 아, 잘 잡았어. 맞아요. 말을 사용해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자, here의 현대적 개념은 정말 저를 실망시킵니다. 소리를 안다라는 거죠. 귀를 통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게 뭔 의미인가, 하여튼 그래도 소리가 들려. 그것만 들어도 hearing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hear의 그리스적 의미에선 분명히 perceive가 있었고요. 그래서 say는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데 hear은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hear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listen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리슨의 희망을 갖고 받다가 내가 이 바닥을 치는 걸 보고서 내가 한심에 떨었다. 진짜 너무 한심하잖아. 그러니까 리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hear 자체에 그 본래의 힘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의 귀는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느끼라는 거죠. 생각을 전달받을 때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걸 생각하고, 그게 소통이에요. 제가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말을 예쁘게 해라 라고 해서 겉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부분도 채워야겠죠. 소통이란 뭐다?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생각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똑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소통이야. 소리만 그냥 오케이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떡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난 그걸 몰랐다고. 처음이잖아 나한테 이런 감정은. 오빠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너 믿어. 나 너 사랑해. 하루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면 얘기하세요. 내가 믿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좀 귀찮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다니까. 알아.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게 그냥 배고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 말보다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 사랑해. 나 너 믿어. 나 너밖에 없어. 평생 너 하나잖아. 이게 부끄러워할 것, 생각해야 할 것, 뭔가 따져봐야 할 것, 재야 할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전달이 안 되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왜? 희열이 저렇게 꼭 막혔잖아. 한 100번 해주세요. 그러면 10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20분 남았다. 자, 나머지는 포스팅으로 봐주시고요. 오늘의 인사해봅시다. 끝인사.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감사하고 사랑해, 소중해, 행복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거야. 나 믿어줄 거지. 이런 예쁜 말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또 올게요. 안녕.